제가 지난주에 했죠. 지지난주인가 부지런한 선비는 언제 바쁘고 오전에 바쁘고 게으른 선비는 석양에 바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가까워져서 바쁘면 안 돼요. 10월 30일 시험인데 막 9월부터 난리가 났어. 뭐 밤을 새느니 커피를 2잔씩 갖다 놓고 뭐 하느니 뭐 독서실을 끊느니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음이 제일 편할 때가 한 6월 달까지예요. 날도 엄청 덥진 않아. 7, 8월 되면 날도 너무 더워서요. 공부할 데도 없어. 막 에어컨 바람 쐬면 머리가 아프지. 에어컨 끄면 공부할 수가 없지. 10시면 해가 한낮에 떠갖고 학원 나오는 시간에 학원 앞에 막 쓰러져. 막 일사병으로 막. 학원 앞에 막 어지럽대. 사실은 여름철에 힘든 분은 해가 일찍 뜨잖아요. 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새참 먹을 때 새참 먹어요.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더울 때는 오전 공부가 전부예요. 오전 공부가. 제발 좀 열심히 하세요. 하면 돼요. 우리는 수제나 공부 잘하는 사람 뽑으면 많이 하지만 양이 많아서 성실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 몇 번이건 반복해야 돼. 몇 번이건. 자, 치소권자. 누가 치소권자냐? 항상 여기 핵심이잖아. 치소권자. 치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104개 딱 정해진 자만이. 치소권자는 이거 말 편하면요. 치소권자는 법에 딱 정해진 자만이 치소할 수 있다. 이거 말 편하면요. 치소권자는 법정된 자만이. 법에 딱 규정된 자만이 치소할 수 있다. 치소 사유 몇 가지가 있었죠? 이제 대답 처음 했어. 제사 강차. 4가지만 치소예요. 우리 중요한 민법에서는. 4가지 원인으로, 이 4가지 원인으로 의사표시한 본인들 치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미성년자가 자전거 한 대 팔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날 와서 저 미성년자입니다. 어제 자전거 몇 명 그거 치소합니다. 미성년자 본인도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는 5할 이 본인들의 대리인도 치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대리인이라 얘기하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당연히 치소권 인정되지만 다만 주의가 임의 대리인은요. 치소권이 없어요. 임의 대리인들은 원칙은 치소권이 없고 특별 수권이 있을 때만 법정된 당시 치소권이 있고 또는 이 본인들의 뭐죠? 5할 또는 승계인. 승계인은 누가 있나요? 포괄 승계인, 상속인이 있고 특정 승계인. 상속인, 포괄 승계인 둘 다 치소권이 있다. 특정 승계인도 있다. 따라서 사기강박 사온 물건을 사기강박 사온 물건을 또다시 전매받은 전득자, 또다시 양수받은 양수인, 또다시 매수한 매수인도 그 특정 승계인도 치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는 이 3명이 뭐해서 하나여 치소할 수 있다. 하나한다는 것은 다른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번에 상대방 측에서 얘가 자전거 상점 아저씨인데 자전거 한 대 어제 중고등학교 샀어. 미성년인지 몰랐어요. 며칠 뒤에 봤더니 고등학생이에요. 학교를 가고 있어. 쫓아가 너 미성년자니? 미성년자래요. 나 치소할 거야. 라고 상대방이 치소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 상대방 치소하는 말은 없어요. 항상 이 3명만이 치소할 수 있어요. 3명만이 하나요. 이것이 뭐랑 다른 점이에요? 뭐랑 다른 점이죠? 무효와 다른 점이에요. 무효는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갑이건 을이건 병이건 청이건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하지만 치소는 딱 이 자만이. 상대방 요게 142조에 딱 정해져 있죠. 아무한테 치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소한다? 본래. 법조문이야 이게. 본래의 상대방에게만 치소할 수 있어요. 본래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최초. 맨 처음에 제사 강자 4가지 원인으로 최초로 얘기하면 최초의 상대방에게만 얘에게만 치소한다는 말 쓰는 거예요. 아무한테 치소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계약 맺은 사람에게만 치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한테 치소한다는 말은 없어요. 3자한테. 무효는 누구한테 무효 추정할 수 있죠?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다 추정할 수 있는 게 무효야. 무효는 누구든지 추정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다 추정할 수 있는 게 무효야. 치소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만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취소는 언제까지 취소는 주장할 수 있죠? 취소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효는 언제까지 기한의 제한이 없으나 취소 기한 제한이 있어요. 요게 146조에 딱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지나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146조 어딨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한 복습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145페이지에 있어요. 취소는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5월 또는 3년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강발당했던 미성년자건 계약 맺은 날로부터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지나면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이 기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고려해야 돼. 분쟁이 벌어지면, 소송이 벌어지면 직권 고려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법원이 알아서 고려해 주는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척기간. 우리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비교하는 게 시험범위는 아니야. 근데 소멸시효는 주장할 때만 고려해. 돈 빌려갔는데 30년 만에 돈 갚아. 30년 만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아닙니까? 10년 지났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고려해. 근데 주장 안 하면요. 갚아. 이렇게 판결 나와요. 소멸시효는 주장할 때만 고려해. 제척기간을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직권 고려하면 제척기간. 내가 주장할 때만 고려해 주는 것은 소멸시효. 알아서 고려해 줘야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 뭐 나온다 그랬죠, 제가? 항상 민법은 이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중요한 거다, 숫자가 안 중요한 거다. 숫자 안 중요해. 뭐 세법 시간이야, 이게. 숫자 앞에 뭐가 붙었나? 요게 중요해, 요게. 항상 민법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을 속여요.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취인할 수 있는 날이 뭐냐? 이 의미를 알아야죠. 취인할 수 있는 날이란 쉽게 얘기하면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종료한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취인할 수 있는 날이냐 무엇을 벗어난 날 사기 강박을 벗어난 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날 이게 벗어난 거야. 벗어난 날로부터 무엇을 벗어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 기간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주의 잘 속이는 문장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시험장만 갔다 오면 아주 손가락 부러뜨리고 싶어. 막 손가락이 원망스러워. 왜 내가 3번을 찍은 거야? 2번을 쳤어야지. 막 손가락이 원망스러워. 자, 주의할 게 뭐예요?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맞는 지문, 틀리는 지문. 이거 틀리는 거야. 이거 하나는 틀리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게 뭐야? 사기 강박을 당한 날이란 뜻이야. 당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사기 강박을 벗어난 날로부터 3년. 그 벗어난 날을 뭐라 불러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는 맞지만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사기 강박 당한 날로부터 뜻이야. 이 지문만은 틀리는 거다. 이렇게 속인다. 주의. 그 다음에 방법적인 보지 말고요. 취소 효과 볼게요. 효과. 취소 효과. 그래서 드디어 취소한다. 작년에도 이게 나왔죠. 취소한 다음에 떨어지면 효과 얘기는 어딨나? 효과 얘기는 141쪽에 있네요. 드디어 취소권자 입에서 나 한 달 전에 맺은 계약은 널 사기한 것도 맺은 계약이 오늘부로 취소한다. 우리 미성년 자식이 너한테 자전거 판매한 거 오늘부로 취소한다. 취소하면 떨어진 취소는 뭐가 있다? 취소는 소고표가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면 취소한 날로부터 이미 때 취소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전부터 우리 들어가야죠. 소고표가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소고표가 있고 취소는 또 뭐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취소만 떨어지면 소고표 부당 반환.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주는 문제는 반드시 벌어집니다. 취소는 소고표 부당 반환. 이때 부당 반환의 범위는 어려운 거 없잖아요. 범위는 취소에서는 부당 반환 범위 그러면요. 선의는
상대방이 이제 선이라는 거지, 이제 보통. 아니, 선의의 상대방한테도 취소할 수 있나요? 선이 어때? 차고, 사기 강박의 취소는 선의의 상대방한테는 취소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 하나 있어. 죽일 놈이 한 놈 있어. 지가 가르쳐놓고 지가 물어봤는데 모른대, 사람들이. 내 잘못이지. 성생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민법 총칙 배울 때 의사표를 배우건 어딜 배우건 선의의 3자, 한 달이 건넌 선의의 3자 보호정은 있어도 선의의 상대방 보호정은 없어요. 상대방이 깜짝 놀라요. 미성년 몰랐대. 자전거 상점 아저씨가 애가 27인데 보여. 27, 17이래. 근데 10년 더 늙어 보여. 왜 그랬다 그랬죠? 어릴 때 한약 잘못 먹여서 머리가 셨어. 머리 셨어. 응? 농담. 응? 선이었어. 선이어도 치달리는 거야. 또 거래 상대방은요. 이 사람이 계약 맺었는데 제곱미터란 말과 평을 헷갈린 걸 몰랐어요. 1000제곱미터를 1000평을 생각 동안 찍었는데 상대는 몰랐대요. 몰랐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 있어요. 상대방이 선이라고 취소 못하는 경우는 없어. 다만 선의의 3자한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이 선이었대. 선이었다면 선이 어디까지 반환한다? 취소권자한테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근데 상대방이 악이었다. 미성년이 다 알고 있어. 지가 사기친 놈이야. 지가 협박한 애야. 그냥 악이잖아. 악이한테 치는 악이는요. 받은 거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취소에 따른 부당합반환 범위에는 손해배상이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악이라. 선이야 손해 먹는 거 아니잖아. 이 손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취소하여 부당합반환을 받은 다음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여기 손해배 들어가 있잖아. 취소하여 부당합반환을 청구한 다음에 또다시 손해 물을 수 있다면 틀려. 왜? 손해배상 범위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 또다시 청구해버리면요. 더블로 받는 거잖아. 그래서 취소하여 부당합반환을 받은 다음에는 별도 손해배상 물을 수 없다. 이것이 뭐라 한다는 점이냐. 계약의 해제도 소급표에 있어. 해제한다. 소급표에 있어. 해제는 원상의 의무가 있어. 해제하여 원상을 받은 다음에 별도 손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는. 왜? 해제 원상의 범위에는 선이건 악이건 반환 범위가 같잖아. 악이라 더 받는 거 없잖아요. 별도 손해 청구하는 거야. 해제는 원상의 플러스 손해 청구. 취소 부당합반환 청구하면 손해 청구할 수 없다. 다른 거죠?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인데 제한능력자 측은 미성년자 측은 선이었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제한능력자 측은 뭐만 한다? 악이더라도 선이 악의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기억나시죠? 이 특례. 얘는 나머지는 선이라면 현존이익, 악이라면 첫 문제가 또 취소에 따른 부당합반환 범위는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나중에 별거. 해제는 원상의 복원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같다 거기는. 선이라고 현존이익이고 악이라 받은 거죠.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이 아니야. 둘 다 받은 대 그대로. 그렇죠? 반환 범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정리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저번에 사례는 봤기 때문에 보지 않고요. 바로 어디 갈 거냐. 총칙에 너무 시간을 잡아먹었어. 총칙은 해도 끝이 없어. 자, 부관에서는 딱 두 군데 보고 가자고요. 조건이 나올 건데 가장 조건 한번 써보고 기대권 한번 정리해보고 갑시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다 기본관에 봤어요. 다시 안 보고 그런 데는 자 어디를 볼 거냐. 바로 들어가서 우리 교재로 따지면 150페이지에 3번 가장조건 별표 2개 가장조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지문이죠. 조건 어렵지 않아. 조건이란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운명을 맡겨버리면 조건을 붙인 거고 장래 100% 확실한 사실 100% 이루어지는 확실한 사실을 붙여버리면 기한인데 자, 가장조건 볼까요? 근데 60점까지 하자 해서 60점만 딱 공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
한 70점 정도 맞을 성적은 해야지. 그래서 실수해서 하나 틀리고 시간 없어서 2개 틀리고 깜빡이 틀리고 막 이래도 되는 거지. 딱 6점 맞춰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가장 조건이란 말은 조건이 아니다. 가짜 조건이다. 조건이 말이 붙어서 조건 의미가 없는 조건. 조건이 아니다. 첫째, 뭐가 가장 조건이었죠? 조건이 아닌 게 뭐였죠? 순수 수의 조건은 조건이다.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 말이 붙어서 조건 의미가 없는 조건.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순수 조건 그럼 무슨 말 생각합니까? 지문 중에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동하면 너에게도 집을 사주겠다. 마음이 내켰는지 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 없어요? 사실이 없어요. 이 얘기는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동하면 집을 사주겠다. 이 얘기는 평생 기다려도 집 사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발생될 여지가 없어. 따라서 이건 언제나 뭐가 돼요? 언제나 무효. 그 말 믿고 평생 기다려보세요. 집 사주나 안 사줘. 언제나 무효돼 버리면 조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건이란 장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실에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고 소멸 안 할 수도 있고 좌우돼요. 좌우.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무효. 언제나 유효 그러면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 하면 조건이 아니야. 조건은 여지가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조건이 아니다. 두 번째, 법정 조건은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아니다. 법정 조건이 뭐예요? 본인들의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내 의사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갖추라는 조건이에요. 내 의사 관계없이. 왜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란 기한이란 오지 않은 장래 사실 가지고 내 자의로 내 맘대로 내 자의로 내 뜻대로 내가 내 맘대로 붙여야 조건이야. 근데 법정 내가 내 맘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다 붙이는 내가 내 맘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우리 하면 조건이야. 조건이란 내가 내 맘대로 붙여야 조건이야. 내 자의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붙이는 건데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법정 조건은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혼인은 웨딩 마치려고 아들 딸하고 살아도 뭐 해야지? 혼인 신고하여야. 야 우리 친구 5명이 모여서 야 우리가 법인 만들자. 법인 사단법인 응? 뭐 정관 만들고 목적 만들고 사원의 자격 뭐 다 만들었어요. 법인 설립은 뭐 하여야? 등기사서 법인 등기하여. 법인은 등기하여. 혼인은 신고하여.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야. 그건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아니야.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건은 아니나. 다음 얘기를 잘 봐보세요. 그러나 판례가 법정 조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붙인 게 조건이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민법에 조건의 규정을 여기다가 요추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잘 보세요. 하나요. 법정 조건은 우리가 말하는 조건은 아니나 그러나 민법의 조건의 규정을 뭐 할 수 있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요.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사람을 살해하면 범죄를 저지르면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그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법령이 전체가 조건만이 무효가 되어 법의 전체가 103조 반산이 있어 103조 위반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조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불법 조건이 어디 붙었나 보세요. 사람을 살해하면 이것이 적극 조건의 붙건, 이것이 소극 조건의 붙건. 적극 조건이란 말이 뭐죠? 저도 이루어지는 거. 자, 내일 비가 오면 1,000만 원 주겠다. 적극 조건, 소극 조건. 적극 조건이에요. 비가 온다는 사실을 붙이고 있잖아요.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안 오면 내 1,000만 원 줄게. 그건 소극 조건. 네가 시험에 붙으면 합격하면 1,000만 원 줄게. 적극 조건. 네가 시험에 떨어지면 1,000만 원 줄게. 소극 조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 붙여버리면 적극, 이루어지지 않는 걸 붙여버리면 소극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디에 붙든 다 뭐죠? 그럼 네가 사람을 살해하면, 사람을 살인하면 내가 5억 원 주겠다. 유예무예요. 아, 반사적이지. 사람 살해하면. 네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으면, 얘 막 칼 들고 뛰어나가면 사람 죽이겠다고? 네 사람을 살해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5억 원 줄게. 유예무예요. 그것도 무효예요. 사람을 살해하면 이것도 무효지만 살인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무효예요. 둘 다 어디에 붙든 다 103조 위반이야. 또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에 붙건. 정지 조건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에 붙어버리면. 해제 조건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사람을 살해하면 그때는 내 집을 사주겠다. 정지 조건이야. 그렇죠? 사람을 살인할 때까지 이 집에 살아. 소속 조건이야. 해제 조건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 정, 무, 불, 해.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 불은 그 불이 아니야. 그 불이 아니야. 그 불정무 그 불은 불능 조건 하늘이 무너지면 해가 서쪽에 뜨면 그건 불정무 불해주면 사람을 살해하면 같은 불이 아니라니까. 그 불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을 살해하면 이 불법 조건은 여기에 붙건 여기에 붙건 여기에 붙건 여기 어디에 붙건 다 언제나 뭐다 그 불이 아니다. 수세 걷다가 그 불이 아니다. 그 불이 아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자, 네 번째 뭐죠? 그 불은 이 불이야. 이 불. 불능 조건, 불가능한 조건. 하늘이 무너지면 해가 서쪽에 뜨는 아침에 동쪽이 아니라 불가능한 조건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앞자 따서 이제 대답 안 하는 거 봐. 불정무. 불정무. 에이, 제가 수업 시간에 재밌게 하자고 하는 거지. 면박 준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대답할 건 그게 사람들 웃음을 만들어주네. 아유, 웃음을 제공했다는 게 얼마나 또 좋은 일이요. 야, 내가 대답하면서 사람들이 웃었다. 야, 웃음을 제공해준 좋은 일을 한 거야.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부터 불해, 유. 언제나 유효. 언제나 유효하단 말을 뭐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 지문으로는 언제 유효하단 말을. 불능 조건이 해제부터 버리면 언제나 유효. 언제 유효하단 말은요? 조건 없는 법령이다. 유효하단 말은 조건이 안 붙은 무조건 유효. 조건 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이미 이루어진 조건. 기성 조건이 과거 이미 이루어진 조건이 기성 조건이 정지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기정유. 언제나 유.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 조건이 해제 붙어버리면 기해 무. 언제나 무효. 그래서 앞자 따서 정무. 기정유. 반대말 기해 무. 이거 은근히 헷갈리지만 무슨 말장난같이 맨날 이걸 직접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요. 단어 중에 기정유, 불정유. 외울 수 있겠어요? 못 외우겠어요?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만 헷갈려. 이제 불정유인가? 기정유인가? 막 이게 너무 단순하면 헷갈려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무 단순하면. 자, 보시죠. 거기 보면 153쪽에 조건 법률행위 효력에서 1번 보세요. 거기 보면 조건 성부 확정된 효력이라는 말이 있죠? 네, 조건 성부 확정된 효력. 153쪽 맨 밑에 별표 치세요. 저는 요게 유력하다 봐요. 왜? 부동산 민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민법상 10문제 중에서 9문제는 부동산 얘기를 묻고 부동산 관련된 얘기 묻지 밑도 끝도 없이 묻는 얘기는 드물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은 조건 성취 전에 권리. 조건이 성부 확정. 뭐라 볼까요? 익숙해요.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상태의 권리. 아직은 기한 도래전의 권리. 물론 부동산 얘기하는 부동산 이런 권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기대권이라 불러. 기대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땅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주세요. 땅 팔아서 사업 좀 하게.
싸가지 있어요? 싸가지는 없어요. 싸가지는 없지. 못 줘 인간아. 그랬더니 마당에 안 준다고 줄 때까지 뭐 한다? 마당에 뒹굴렀어요. 2박 3일. 주다 막 뒹굴었어요. 준다 이 싸가지야. 근데 그냥 못 줘. 조건부로 줄 거야. 조건부로. 말씀해 보셔. 너 중개사 공부한다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 시험 언제 보니? 10월 29일 날 봅니다. 네가 10월 29일 날 이번 중에 33 시험에 합격하면 붙으면 그때는 땅 줄게. 2,000평 네 명이 해줄게. 시험에 붙으면. 라고 언제 했냐? 4월 11일 날 말씀하셨어. 시험은 언제 봐요? 10월 29일 날 봐. 그럼 아직은 4월 11일 아직은요. 부들 떨어질지가 아직은 미정이잖아. 주는데 너 지금 네 명이 해주면 당장 팔아서 뭐 잡혀 다 날릴 거야. 내년 추석이 되면 내년 추석 날 그때 네 명이 해줄게. 내년 추석 날 땅을 주겠다. 뭐죠? 기한. 근데 아직은 내년 추석이 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기대볼 가치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기대권이 해버리는 거야. 근데 같은 기대권도 조건이 붙은 권리랑 기한이 붙은 권리는 어떤 권리가 더 확실한 거야? 기한이죠. 기한 기다리면 100%야. 조건이 기다려도 10월 29일 반반이야. 같은 기대권도 기한부 권리가 조건부 권리가 더 재산의 가치가 큰 거야. 근데 어떤 우리 민법 이런 기대권도 재산적 권리로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재산으로 인정한다. 재산은 인정한다. 이런 기대권도 재산 인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붙으면 이 땅을 주겠다. 내년 추석이 되면 이 토지는 네 명의로 해주겠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남한테 기대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상속이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뭐로 취급하는 거야? 재산으로 취급하는 거야. 재산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권도 제3자가 침해하면 3자의 기대권을 침해했어. 침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대권 침해하면 남의 재산 침해한 거야. 남의 재산 침해한 거기 때문에 침해하면 기대권자는 침해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기대권을 세 번째, 이런 기대권을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침해하는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라는 말은 법용어였어요. 처분행위가 뭐죠? 물권행위. 처분행위 이꼴 물권행위. 더 쉽게 얘기해서 등기. 침해하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 등기는 무효다. 침해하는 처분행위 등기는 무효가 돼요. 또 침해하면 세전청구 발생하지만 침해했다고 해서 침해한 즉시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즉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침해했더라도 기다렸다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기한이 내 추석이 왔어. 도래하면 이때 가서 비로소 무효도 되는 거고 우선 청구하는 거지. 제가 즉시 묻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여기 좀 부동산 얘기예요. 나무 어렵다 그랬잖아요. 물론 저번에 한번 봤어요. 지금 저 여기 이렇게 꼽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런 기대권도 가등기 하면 기대권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에요. 기대권이 바로 가등기. 내가 시험에 붙으면 등기를 넘겨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내년 추석이 되면 소요 이절 청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순위만 해도 확보해 놓겠다. 이런 기대권을 가등기에 놓으면 가등기하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권도 가등기 안 해놓으면 3자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가등기 얘기인데 이런 기대권도 여기까지 보자 그래서 제가요. 가등기 기대권도 정지조건부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 가등기가 돼요 이거는. 근데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어요. 보존 청구권 이거 등기법에서 배웠을 거야. 청구권을 보존하는 게 가등기인데 정지조건부 오늘 가등기 얘기할 거야. 잠깐 볼 거예요. 물권법 가서 부동산 가등기도 부동산 정지조건 청구권을 보존한 청구권이 있어. 가등기 할 수 있으나 해제조건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없다. 기한도 언제 붙어라는
시기부 기한. 내년 추석부터 이 땅을 주겠다. 시기부 기한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어. 언제까지라는 종기부 기한 청구권은 보존할 청구권이에요. 가등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는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없는 청구권. 기억나시나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 우리 민법에서도 나하고 기출 문제가 등기법에서도 잘 나와. 가등기.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 고르시오. 골라보시오. 안 되는 골라보시오. 뭐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 정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나? 해적 청구 가등기 할 수 없다. 시기부 기한 청구 가등기 할 수 있나? 정립 청구 가등기 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 자, 이 문장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마당에 뒹굴렀어요. 아버지 땅 주세요. 준다. 주는데 조건부를 줄 거야. 말씀해 보세요. 네가 10월 29일 날 올해 33회 중간시험에 붙으면 합격하면 그때는 2,000평 네 명의를 해주겠다. 정말입니까? 제가 처음에 붙으면 꼭 줄 겁니까? 준다니까 이 싸가지야. 공부 열심히.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준다니까?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아버지 명의 땅 2,000평 우리 아버지 명의에 돼 있어요. 처음에 붙으면 주겠대요. 저 등기소 가서 가등기 해놓겠대요. 어떻게? 청구 보존하는 게 가등기죠. 청구 보존하는 게. 이거 2번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언제? 처음에 붙으면 누가? 자식이? 여기는 공부 시작했어요. 공부 시작했어. 열심히 했어. 열심히. 쌌는데 시험은 10월 29일 날 보는데 아버지가 7월 달에 이 등기를 동생한테 넘겨버렸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지요. 가등기는 수의만 보존하는 거지. 가등기야. 양도 없이 첨부지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양도했어. 지금은 말해요? 말 못해요? 말 못해 지금은. 꼭 열심히 공부했어. 시험 때 코피 3번 터졌어. 3번 터졌어. 밤을 샜어 아주 그냥. 아마 시험에 붙으면 땅 2,000평 준다는 밤을 샐 거다 있는 분들 다들 그 각오로 하죠. 그 각오로 지금. 열심히 공부했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인간이 돼야지 하늘이 돕지 않아. A형, B형을 잘못 바꿔줬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연락 왔네. 가등기 말소시켜라 인간아. 말소시켜야지. 2번 가등기 말소.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붙었어요. 붙으면 뭐 하는 거야, 붙으면? 본등기 내는 거지, 본등기. 붙어 본등기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직권말소. 왜 직권말소예요? 무효기 때문에. 이런 기대로 치면 처분행위는 등기는 뭐래요? 무효. 언제 가서? 조건이 성취됩니다. 다만 가등기 채로는 아무 말 못하는 거지. 지금은 아무 말 못하잖아요. 이 가등기 적어놓는 거야. 내년 추석이 되면 이달 너희에 주겠다. 아버지 내년 추석에 다른 사람들 먼저 등기 넘기 못합니까? 나 가등기 잡아놓겠습니다. 언제 본등기 하려고? 내년 추석날 본등기하면 되잖아. 이게 바로 가등기 얘기다. 가등기도 남한테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가등기도 부등기로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도 허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다 맞는 거잖아. 이런 말이. 이 가등기가 상속이 되고 가등기가 양도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가등기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5문장. 좀 어려워 보이죠? 이런 데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데를 물어요.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봐주시고. 기한 얘기는 특별히 보지 않을게요. 기한 얘기는 물권법으로 왔어요. 물권법이야. 우리도 주특기지 뭐. 물권법이야. 펄펄 날르지 뭐. 우리 또 주특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 봐. 자, 파트가 바뀌었으니까 10분 쉬고 나서 우리 물권법을 또 정리해 들어가자고요. 조금씩.